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에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발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호흡과 발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모음을 이용한 발성 훈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대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의 스피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말을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발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죠? 발성, 발음. 발성과 발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발성은 말 그대로 이 성자가 소리 성자예요. 그리고 발음의 음자는 소리 음자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소리인데 성과 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성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소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물의 소리는 그냥 말 그대로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인간의 소리는 꾸밈을 받는 소리를 우리가 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은 그냥 소리성, 음은 꾸밈을 받는 소리. 꾸밈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만이, 제가 말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음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꾸밈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을 할 때 입술을 움직이고 아래턱을 움직이고 혀를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혀를 움직이는 와중에 영국에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빨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 기관들을 우리가 발음 기관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음 기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음을 조율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음에 대한 거,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이 음이죠. 그래서 이 음을 우리가 편의상 자음과 모음으로 나눕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모음을 이용한 발성 훈련 이렇게 하면서 모음 삼각도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음이라고 하는 건 홀소리라고 하죠. 홀소리. 그러니까 혼자 나는 소리다. 그래서 엄마 소리. 아, 에, 이, 오, 우,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런 것들이 혼자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홀소리, 모음, 엄마 소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음은 닷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딘가 닿아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닷소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 소리라고 하죠. 이걸 왜 이제 자음이라고 하는 거냐면, 자음은 혼자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모음에 얹혀서 나오는 게 자음이죠. 그래서 이제 자식 소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딘가 이동을 하려면 엄마 등에 업혀야지만 어딘가 이동을 하고 세상을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홀소리, 자음을 닷소리, 자식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음을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자음이죠. 즉, 자음은 혼자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기관을 통해서 그 모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자음들이 모음하고 붙으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 타, 파, 하, 이렇게 모음하고 붙었을 때 자음이 발음이 되는 거죠. 제가 발음과 발성에 대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볼 확률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모음의 문제보다는 대부분 자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혀가 게으르거나 입을 많이 벌리지 않는 친구들은 모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자음이 잘못 발음돼서 여러분들이 발음이 안 좋다, 의사 전달이 안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자음은 우리의 발음기관을 상영해서 만든 거거든요. 즉, 기억은 가, 가, 가. 여러분들이 발음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가, 가 하면 어떻게 돼요? 혀가 꺾어지죠. 꺾어지면서 혀의 몸통이 영국의 부분에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그때 혀의 모양을 보면 가, 가 이렇게 꺾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을 상영한 거고, 그 다음에 나.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자음을 만드실 때 5개의 자음으로 기본음을 두고 글자를 창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가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나, 그러니까 니은이죠. 나는 혀 끝이 윗니 뒤쪽에 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나, 나. 발음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나, 나. 혀 끝이 윗니 뒤쪽 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지죠. 나.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상영한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입, 구자를 쓰니까 그 미음을 그대로 받아와서 마, 마, 마. 그 다음에 시옷자. 시옷자가 식영음이라고 하는데 윗니 뒤에 혀끝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음이 됩니다. 사, 사, 사. 그래서 여러분들 혀끝이 윗니 뒤, 거기에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윗니 뒤에 톡 튀어나온 잇몸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치경이라고 해요. 즉 윗니 뒤에 딱딱한 잇몸 부분을 우리가 치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혀끝이 그 치경에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돼요? 시옷자처럼 되죠. 그래서 시옷은 윗니 뒤에 치경 부분에 혀끝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음되기 때문에 시옷,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목구멍을 상향한 거죠. 입을 크게 벌리면 아, 그래서 목구멍 안쪽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자음을 만들 때 이 5가지 기본음을 두고 자음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기역 부분이 나는 부분에서 가, 카, 까, 가, 카, 까, 즉 가라는 발음을 하고 거센 소리 대기가 돼서 카, 그리고 된 소리 대기가 돼서 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 까, 카. 그리고 이제 니은 부분은 나가 발음되는 부분에서 닿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에 따라서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이렇게 되죠. 즉 나가 닿는 부분에서 다도 발음이 되고요. 라도 발음이 됩니다. 근데 나보다는 다가 닿는 면적이 좀 더 넓죠. 그리고 라는 그 나, 다 발음되는 부분에서 혀가 한 번 더 웨이브를 틀죠.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 중에는 이 라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나, 다는 혀끝이 한번 붙었다 떨어지면 되는데 라는 나, 다보다 혀가 한 번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알아. 그래서 만약에 라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혀 운동을 좀 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가 되는 부분에서 다, 타, 따, 나, 다, 타, 따, 라 이렇게 5가지 음가가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는 입술 소리인데 거기에서 소리를 내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마, 바, 파, 빠, 마, 바, 파, 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옷은 윗니 뒤에 치경에 혀끝이 붙었다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면 자, 차, 짜, 자, 짜. 그 다음에 이제 목구멍 소리는 아는 유성음이고요. 여기에서 김 새는 소리를 내면 하 하고 히읗도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제가 오늘 왜 이 자음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과 발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밟아야 되는 단계가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발음에 대한 훈련들을 이거저거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발음의 원리, 발음이 어떻게 해서 조음이 되고 혀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그 발음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숨이 나갈 때 그 기류대로 발음이 되죠. 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자음은 그 모음이 나가는 것보다 좀 더 격한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이 흘러가거나 하천이 흘러갈 때 거기다 댐이나 뚝을 쌓아서 어떤 변형된 흐름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혀를 꺾어주면 나가는 기류의 변형이 생기면서 나 이런 식의 이제 발음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할 때 만약에 발음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혀의 모양, 혀에 닿는 위치가 그 음가에 맞는 위치에 닿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면 되고 그리고 잘못 닿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즉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 카, 타, 파, 하. 이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양과 혀의 모양과 혀에 닿는 위치와 아래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올바른 발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발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모음을 이용한 발성 훈련을 먼저 얘기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확한 발음을 하려면 바로 이 자음을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전에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야 돼요. 입술도 크게 벌리고 입 안쪽도 크게 벌리고 아래턱도 크게 벌려서 그래야지 입 안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혀가 부지런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에, 아, 이런 식으로 입술도 안 벌리고 구강 안쪽도 안 벌리면 혀가 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입술이 게으르거나 혀가 게으르거나 영구개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아래턱이 벌어지지 않아서 혀가 닿아야 될 위치에 닿지 못하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이 불투명하다, 발음이 안 좋다, 발음이 샌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올렸던 모음을 이용한 발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관들을 좀 더 활달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엔 제가 지금 올린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 요것들은 이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이와 연관된 또 재밌는 호흡과 발성, 말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방법, 연습 방법에 대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